안녕하세요, 피어나다 친구 여러분. 저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학계에서는 저를 미니언 교수라고 부르기도 하죠. 미니언 닮았죠? 네. 조금 있으면 슬슬 미니언이 보일 텐데요. 네, 겹쳐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자, 근데 인지심리학 뭐 하는 걸까요? 심리학은 뭐 하는 걸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지적인 도구, 뇌를 잘 쓰게 도와드리는 것도 저희 심리학, 특히 그 중에서도 인지심리학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지혜로워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 피어나다 친구들께 우리의 머리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고요? 나 그냥 가지고 있는 머리 그냥 이대로 대충 쓰다가 살 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말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피어나다 친구분들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연구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140까지도 살 수 있대요. 잠깐만, 나 그러면 지금 10살인데 130년을 살아야 돼요. 끔찍하세요? 상상도 안 되세요? 우리 인간의 수명은 정말 길어졌어요. 100살을 넘기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는 호모 헌드레드. 자, 원래 우리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호모 헌드레드, 기본적으로 100살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요, 앞으로 정말 긴 시간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이 나의 소중한 뇌를 그냥 대충 쓴다?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대충 쓰는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없고, 그리고 게다가 흥미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자,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고민들을 한번 해보는 건 정말 중요할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피어나다 친구 자신을 위해서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변수가 생겼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고요? 이제 우리 말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들이 하나 더 생겼죠. 바로 AI입니다. 인공지능이에요.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전에도 전문직 종사자인 제 친구가 이제 AI가 우리 일자리를 빼앗으려고 해.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은 어떻게 되지? 우리도 지금 위험해질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현존하는 어떤 AI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컴퓨터는 모른다는 대답을 하기 위해선 다 찾아야 돼요. 컴퓨터에 몰라요는 굉장히 값비싼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린 되게 독특한 방식으로 생각하죠. 내 머릿속에서 과테말라에서 11번째로 큰 도시에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지도 않고 몰라요. 우리 피어나다 친구분들은 모두 다 과테말라에서 11번째로 큰 도시 몰라. 네. 심지어 안다는 대답보다 더 빨리 나왔을 거예요. 그런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해요. 그러면 메타인지는 뭡니까? 내 생각을 보는, 이렇게 보고 있는 또 다른 생각. 도대체 어떻게 나의 드넓은 이 우주같이 넓은 나의 뇌를 1%가 아니라 0.01%도 찾아보지 않게 만들고 과테말라에서 11번째로 큰 도시는 몰라. 이렇게 한 방에 모른다는 대답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과테말라가 안 친하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의 수도 이름 아세요? 친하네. 알 거야. 라고 대답이 나오고요. 과테말라에서 11번째로 큰 도시 이름 아세요? 과테말라 가보신 분 계세요? 과테말라 가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안 친하네. 그러니까 몰라 라고 대답하기가 쉬운 거예요. 자, 우리의 메타인지는 너무나 넓은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찾는 건 힘들으니, 그러니 친하면 안다, 안 친하면 모른다, 혹은 친하면 할 수 있다, 안 친하면 못한다 라고 판단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5초만 제가 여러분들을 친하게 만들면 여러분들 바보스러운 대답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자주 썼던 여전히 그럼에도 빠질 수밖에 없는 하나만 말씀드려 볼까요? 꽃사슴이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자, 꽃사슴 5번 시작. 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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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사슴. 뭘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러세요? 3번만 더 크게 시작. 꽃사슴, 꽃사슴, 꽃사슴. 산타클로스가 뭘 타죠? 루돌프 아니에요. 근데 왜 루돌프가 떠오를까요? 산타클로스는 썰매 타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악 물으신 분들 계세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확장판 한번 해볼까요? 네, 게임만 확장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거에도 확장판이 있죠. 최초 공개합니다. 자, 개구리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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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네, 점점 긴장감이 더해지죠? 3번만 더 해볼까요? 네, 자, 시작!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심청전에서 장독대 깨진 거 어떤 동물이 막았나요? 두꺼비? 미치겠다. 심청전엔 어떤 동물도 나오지 않아요. 자, 이거 100개, 200개 해도 어른들도 세계적인 수학 석학들도 예외 없이 계속해서 빠집니다. 친해졌거든요. 우리는 무언가에 익숙해지고 친숙해져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이렇게 친해지고 무턱대고 그냥 친해지기만 하면 오히려 바보 같은 일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그게 우리 피어나다 친구들의 공부에도 그대도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니라고 말 못하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하는데 뭐지? 왜 모르고 있지? 그건 네 메타인지에 네가 속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왜 제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라고 착각해왔고 그리고 나중에 그 지식을 혹은 그 내용을 말할 때든 아니면 연구할 때든 혹은 시험 볼 때든 쓰려고 하면 왜 하나도 없었는지 저는 그냥 친해졌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피어나다 친구들의 공부와 그리고 이후의 많은 삶 속에서 그런 건 줄여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해야 됩니다. 설명해 줘야 돼요. 혹은 입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글로 설명해 주는 것도 결국 설명해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우리 피어나다 친구들에게는 선배가 될 수 있는 수많은 우리나라의 자기 힘으로 스스로 뛰어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언니, 누나, 형, 오빠들의 특징을 봤더니 거기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저는 12년 전에 0.1%의 비밀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한 방송사와 공동 제작한 적이 있어요. 0.1%. 말만 들어도 멋지죠. 와,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냐? 이 친구들은요, 전교 1등 그냥 당연하고요.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4개 합쳐서 1등. 이른바 5개 고교 합쳐 1등. 야, 어벤져스죠. 네. 그런데 이 친구들 중에서도 엄마나 아빠가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엄마들은 뺐어요. 여러분,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무지하게 부자인데 막 거의 프로그램 짰어. 그래가지고 얘는 이렇게 공부하고 매니저 붙여, 과정교사 다 붙여. 그래가지고 아니 거의 고등학교 전체야 선생님의 수가 그 집에서 같이 공부하는. 자, 그렇게 돈 엄청 써서 계속해서 엄마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붙여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0.1%에 들어가 얘네들은 다 뺐어요. 왠 줄 아세요? 얘네들은 나중에 대학교 가면 그렇게까지 뛰어난 학생이 못 되고 그냥 평범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두 번째, 암기력만 지나치게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 귀신같이 외우는 친구들이 있죠. 자, 그런 암기력만 좋은 친구들은 그래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그냥 문제를 뭡니까? 그냥 외워버려요. 그러니까 성적은 나오는 거야. 이해 못했는데 의외로 이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네. 자, 그래서 그냥 집이 뭐 엄청나게 부자인데 무슨 뭐 돈 엄청 들이부어가지고 그 힘으로 공부 잘하는 친구들, 그리고 암기력만 좋은데 막 이걸 가지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 절대 부러워할 일 아니죠. 이 친구들 나중에 크게 뛰어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저 0.1% 안에 들어간 친구들만 대상으로 봤더니 평범한 친구들에 비해서 뭐 IQ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집이 그렇게 부자인 것도 아닙니다. 유일한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나보다 성적이 많이 차이가 나는 친구들의 질문에도 대답해주고 설명을 다 같이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뛰어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전교 1등 당연히 하는 이 0.1% 친구들은요, 이 학생들은 전교 2등, 3등, 4등 하는 친구들의 질문에도 대답하지만 심지어 전교 꼴찌하는 친구가 와서 질문해도 그래 물어봐. 근데 왜 그런 거지? 같이 대답해주고 궁금해줘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는 거죠. 왜냐? 이 0.1% 친구가 전교 2등, 3등, 4등 하는 친구한테 대답하고 질문하고 설명하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전교 꼴찌하는 친구랑 같이 얘기하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전교 꼴찌죠. 전교 2등, 3등, 4등 하는 친구는 이 0.1% 친구 입장에선 야, 이래서 Y잖아 라고 하면 그래서 그 다음에 X제곱이었구만 얘기 안 해준 것도 턱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전교 꼴찌는 어떤 친구들인지 아세요? 일단 X제곱이 뭔지를 몰라요. 자, 피어나다 친구 여러분, 야, 뭐 그랬던 건 물어봐. 그런 쓸데없는 걸 왜 궁금해해? 그렇게 하지 않고 야, 이런 황당한 질문도 나에게 해주는 친구가 있다.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친구들과 질문하고 서로 설명해주는 그거 결국은 나는 그 친구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 친구의 질문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창조하고 혁신적인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메타인지를 속이지 않는 두 번째 방법.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건 명백한 착각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음악을 들으면 공부가 더 잘 된다고 생각할까요?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공부가 잘 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야. 그런데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 그 얘기는 뭐예요? 음악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는데 공부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공부하기 전에 최대한 무엇입니까? 집중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해요. 살짝 치운다든가, 그리고 음악을 끈다든가, 아니면 커튼을 닫는다든가. 나만의 방법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자기만의 방법 하나씩을 또 가지고 있는데, 야, 나는 꼭 약간 창문을 닫아야 공부가 되더라. 나는 그 전에 살짝 책상을 조금이라도 한 5분이라도 치우고야 공부가 잘 돼. 이렇게 서로의 상대방에게 자기만의 비법도 한 번씩 설명해 주세요. 우리는 늘 말해야 됩니다.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이제 벼락 공부라는 얘기를 슬슬 이제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벼락 공부는 뭡니까? 벼락 공부는 시험 준비 기간이 충분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하루 이틀 전까지 놀다가 그 전날 밤새는 거죠. 네, 벼락 공부. 벼락 공부는 우리의 메타인지를 속여요. 왠지 아세요? 1장 다음에 2장, 2장 다음에 3장, 3장 다음에 4장 계속 하니까 지금 1장을 까먹었다는 걸 3장을 보면서 모르고 있는 거야. 4장을 보면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2장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점검을 못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루에 한 장씩 공부하면, 한 챕터씩 공부하면 1장 어제 공부했는데 오늘 2장 공부해야지 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어제 공부했던 1장이 뭐였더라? 근데 여기는 잘 생각이 안 나네. 이런 점검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시험 전날 4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하루에 1시간씩 4일 동안 공부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메타인지가 그러면 나를 점검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칙은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유지되는 법칙이라는 거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백지 제출이 가장 나쁜 겁니다. 몰라도 여러분 대답해야 돼요. 틀려도 답을 써야 돼요. 틀린 것 같아도 말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입 닫고 있거나 아무것도 쓰지 않고 난 다음에 정답은 이거였구나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그 정답을 떠올릴 수 있는 확률은 절반이 안 됩니다. 하지만 틀려도 그래도 이런 거 아닐까? 라고 했는데 그러고 틀리잖아요? 혹은 말을 했는데도 그렇게 했는데 틀리잖아요? 훨씬 더 기억이 잘 납니다. 그러니까 아예 답을 안 쓰고 틀리는 경우가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틀리는 것이 가장 나쁜 공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어른 돼서도 가장 입 꼭 닫고 그리고 자기는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계속해서 틀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죠. 우리 피어나다 친구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자고요. 자신 있게 틀리세요. 좀 망신살스러우면 어때요? 왜냐면 그게 내가 더 오래 가지고 가는 건데. 자, 그렇다면 종합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그대로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아인슈타인. 다른 한 사람은 리차드 파인만입니다. 한 사람은 친하고 한 사람은 잘 모르실 거예요. 물리학을 전공하는 분들께 물어보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항상 저 두 사람을 얘기하죠. 아인슈타인의 IQ가 180이 넘는 천재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파인만, 저 사람은 IQ가 120대에 불과합니다. 저랑 1도 차이가 안 나요. 자, IQ가 좋아서 뛰어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저 두 사람은 IQ는 60이 넘는 차이가 나죠. 그런데 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두 명의 물리학자가 됐을까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을 쉬워 보이지만 결국은 실천한 몇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파인만과 아인슈타인은요, 세계적인 물리학자인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와서 물어봐도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동네 마트에서 일하시는 캐시어분들과도 물리학에 대한 대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받아본 질문,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 그래서 기꺼이 대답해주는 과정에서 나도 몰랐던 사실을 알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던 거죠. 이 두 위대한 물리학자가 있는 교정에는 늘 이 사람들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들렸고 정말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봤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그리고 이 두 명의 석학은 그리고 늘 틀려도 말하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피어나다 친구들, 우리 인생에서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도 아인슈타인보다 높은 IQ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처럼 되라는 얘기는 저는 누구에게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누구나 파인만의 미래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과 파인만 모두 결국은 같은 법칙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그리고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에 선정됐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바로 저는 우리 피어나다 친구들의 파인만과 같은 미래를 같이 응원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 파인만과 아인슈타인 두 사람 모두 자기의 꿈이 노벨상 받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어린 시절부터 생각을 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의 꿈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를 가면서 점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해보고 열심히 고민해본 사람들이 점점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점점 확인해 나가는 그런 발견의 과정이죠. 꿈은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점점 찾아가고 그리고 발굴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그리고 땀 흘려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공부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나는 꿈을 지금 발견해 나가고 있어. 찾아가고 있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훨씬 더 근사한 미래를 그리고 훨씬 더 넓은 미래를 설계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파이팅!